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이제 그 문다혜 사고하고 관련해서 이제 그 3대 미스터리 세 가지에 대해서 이제 그 우리가 추적하고 문다혜는 그 세 가지를 해명해야 된다. 3대 미스터리. 첫째는요, 이 차량이 이제 그 문다혜한테 이전되기 전에 문다혜한테 이 차량이 문재인이가 문다혜한테 넘긴 게 그 올해 4월 달이죠. 근데 차량의 그 사고 기록을 보면요. 이걸 이제 차 역사, 카 히스토리, 차의 역사, 차량의 그 취재를 해보면요. 카 히스토리에 의하면 보험 개발원에서 운영합니다. 보험 사고 나잖아. 이게 작년에 그 크게 대형 사고가 2번이 났다. 작년 5월 25일 날 사고 나고, 그 다음에 같은 해 작년 12월 12일 날 사고 나가지고 캐스퍼 자기 차량 수리비는 221만 3,680원이 들었고, 그 다음에 상대 차량의 수리비는 176만 1,190원이 들었다. 이게 엄청난 거 아닙니까? 보세요. 올해 첫째 의혹입니다. 그 문다의 그 3대 미스터리 의혹 중에 첫째 의혹이 올해 문재인이가 이 차를 올해 4월 달에 문다에 넘겨줬다. 이건 분명하죠, 이전이. 근데 작년에 5월 25일, 그 다음에 그 12월 12일 2번 차량이 값어치가 경차니까 차량이 싸잖아요. 1,000 후반대잖아. 근데 자차 보험이 221만, 그 다음에 상대 차량이 176만, 엄청난 사고 아닙니까? 이게 전직 대통령이 죽을 뻔한 엄청난 사고잖아요. 이게 보도가 안 됩니까? 대통령이 탄 차가, 대통령 소유의 차가 문재인 차잖아. 문재인 자기가 퇴임후에 탄다고. 근데 2번이나 큰 대형 사고 났으면 어마어마한 일이잖아. 누가 다친지 안 다친지. 그리고 대통령이 운전을 하나 일단? 제가 알기로 나라에서 전직 대통령도 제네시스, 뭐 제가 차 종류는 잘 모르겠는데 제네시스 이 얼마 80 뭐 이런 거 그 뒤에 거 잘 몰라요. 전 차는 잘 모르니까 면허증도 없으니까. 하여튼 중요한 거는 그게 그 제네시스 차가 관용차로 나오고, 그 다음에 당연히 운전기사는 따라가죠. 아니, 전직 대통령이 직접 운전하는 거 봤습니까? 직접 운전하는 거 봤습니까? 그럼 이게 그 문재인이가 운전하다가 아니면 기사가 대형 사고를 내가지고 수리비가 많이 나왔다. 이게 납득이 됩니까? 납득이 됩니까? 이 의혹을 왜 2번의 대형 사고가 문재인이 명의로 있을 때 문다혜한테 넘겨도 주기 전에 작년 5월달과 12월달에 났는지 이거를 밝혀야죠.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생각은 이게 문재인이가 자차 보험도 1년 뒤에였더라고. 처음에 차 사고 나서 1년간은 이게 보험도 안 들어. 자차 보험이 없어요. 근데 퇴임하고 이제 그 몇 달 뒤에 차 사고 나서는 1년 뒤에 자차 보험을 였거든요. 아마 그때부터 이제 그 문다혜가 타고 다닌 게 아닌가. 문다혜 차지, 문다혜 차. 그러니까 사고가 2번 나지. 문재인이가 타고 다니는데 어떻게 사고가, 대통령이 탄 차가 이런 사고 나면 이게 엄청난 뉴스인데 이게 보도가 안 될 수가 있습니까? 명의를 4월 달에 올해 넘겼지만 그전부터 이게 문다혜 차로 타고 다녔으니 이런 이제 2번의 사고가 난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부모 차를 딸이 이제 뭐 탈 수 있죠. 탈 수 있죠. 근데 그 문재인이가 자기가 이제 그 기념으로 일자리 상생 1호 이러가게 그 뭐 공금으로 저는 샀다고 보는데 지금 특활비로 샀다 봐요. 왜? 자기 개인 계좌로 살 사람이 아니거든요. 보면. 근데 그걸 자기 퇴임 후에 자기 탄다고 일단 국민한테는 사기치놨고요. 근데 문다혜가 타고 다녔잖아요. 그럼 이게 뭐가 된다? 한마디로 이게 네 거 내 게 없다는 거죠. 뭐 경제 공동체라는 거죠. 그럼 이게 문재인 뇌물죄에도 상당히 저는 영향을 준다 봅니다.
문재인 뇌물죄도 경제공동 차도 아버지 명의의 차를 쥐가 타고 다닌다는 건 명의도 바뀌기 전에 아니면 이게 한번 해명해 보시라고. 네 건 내 게 없다는 거지 뭐. 경제공동체죠. 거기에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봐요. 한번 밝혀보라고. 이게 엄청난 전직 대통령이 2번이나 사고 난 거예요. 우리가 명의를 믿는다면 4월달에 넘겨준 걸 그런 게 명예가 있으니까 중요한 거니까 첫째 밝혀보라는 거죠. 자, 두 번째 미스터리는 뭐냐? 바로 이제 이거 제주경찰청에서 압류를 했다. 야, 이게 제주에서 딱 저는요, 이거 기사에 딱 처음 볼 때부터 제가 제주경찰청에 여러 군데 전화해 봤어요. 저번에 이거 별장 알아봐 준 분한테. 제주? 우리가 문다혜가 주로 서울 살잖아. 그 다음에 이거 양산에 살잖아. 근데 왜 제주 경찰이 압류를 했을까? 이게 좀 이해가 됩니까? 보통 이제 뭐 육지차가 제주도에 잠깐 뭐 제주도 한 번씩 놀러 가도 차까지 잘 안 가져가죠. 이제 뭐 제 생각에는 이제 이거 제주도 놀러 갈 때 뭘 배에다가 차를 싣고 가져가면 제주도에서 위반하고 찍히면요. 그 안 되면 이게 제주 경찰이 압류한다. 제가 취재를 해보니 그럽니다. 근데 뭐 잠깐 썼을까요? 아마 제가 보기에 그 별장에 차로 겼었냐 저는 이렇게 추정합니다. 제주하면 뭡니까? 제주하면 이게 그 별장 아닙니까? 별장은 명의는 누구다? 송기인이다. 근데 제가 누가 살았다 했습니까? 문다혜가 옛날부터 살았고 최근에도 이게 많이 갔겠죠. 그러니까 아예 그 차를 제주도로 이렇게 가져가 가지고 별장을 쓰면서 차량까지 이용하다가 제주도에서 그 딱지 건다죠. 범칙금 노니까. 근데 그 주소로 차량이 주소로 날리 보니까 뭐 주민등록으로 이게 빨리 안 옮겨놨겠지. 양평동이나. 그래 근데 그 오랫동안 안 내면 원래는 이게 2달 정도 안 내면 압류합니다. 근데 그 한 30만 원이 범칙금 넣으면 딱 아예 번호판을 뺏어버려. 번호판을 떼버린대. 뭐 그 정도 금액은 비공개입니다. 지금 금액은 알려주지 않아요. 하여튼 중요한 거는 제주도에서 위반해가지고 이게 그 압류가 됐다. 이 말은 이게 저는 상당히 그 별장을 떠올릴 수밖에 없죠. 별장에서 문다혜가 살면서 이 차를 가져와서 썼다. 그러니까 이제 그 걸려가지고 압류가 됐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 아닌가. 이걸 두 번째 우리가 밝혀봐야 됩니다. 차량이 어느 기간 동안 이게 제주도에 있었는지. 그러면 이게 별장의 소유가 노거든요. 이게 송기한 게 아니라고 제가 맹신탁 몇 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마 검찰은 볼 수 있겠죠. 차량 이동이나 금방 알 겁니다. 검찰은 수사해보면 경찰은. 근데 이제 우리 워낙 관심이 높다 보니까 이게 잘못 정보를 주가 평소 같으면 이게 정보 주는 사람도 몸살이거든요. 제가 여러 군데 그 취재를 해본 거예요. 두 번째 의혹은 왜 제주에서 압류를 했나 이겁니다.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이게 중요한데요. 항상 말했지만 이제 그 같이 있었던 사람하고요 당일의 행적을 뭐 단위로? 분 단위로 밝혀라. 이게 분 단위로 밝혀야 됩니다. 같이 있었던 같이 합석해서 식사부터 2차, 3차, 4차 이런 데 같이 누가 하고 있었느냐. 왜 그러냐 중요하냐면요. 두 가지 이유인 게 보세요. 끝까지 같이 있었는 예를 들어 남자가 있었다 칩시다. 한 명이다 두 명이다. 그러면 그 남자는 대리를 불러갔을까? 그 남자는 택시 불러갔을까? 아니면 그 남자도 자기 차로 음주운전해 갔을까?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거 조사해야 되거든요. 왜? 어떻게 갔느냐? 그 남자도 문다희처럼 자기 차로 음주해 갔으면 그 남자는 술을 안 먹었을까요? 더 많이 먹었다고 돼 있잖아요. 그 남자도 음주운전을 조사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일행이고 남자가 술이 좀 세고 여자가 비틀비틀하고 아예 뭐 걷지도 못하고 남의 차 문을 열고 이 정도면 차를 태우고 보내거나 택시를 불러서 보내거나 아니면 이게 대리를 불러주거나 아니면 자기 차로 데려다 주거나 뭔가 이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저런 사람이 자기 차로 이렇게 음주운전하는 걸 보고도 방치하면 동성을 안 해도 방조다. 제가 어제 그 판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 같이 있었던 남자도 음주운전을 했을까 안 했을까 철저하게
CCTV 조사해보면 노겠죠. 금방 놀 겁니다. 요즘 CCTV가 워낙 많고 목격자 많이 노겠죠. 그 조사하고 그 다음에 그 문다의 방조 음주운전을 방조한 건 아닌지 음주운전을 알면서도 이게 방조한 건 아닌지 이 부분도 철저하게 조사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이 분단위로 행적도 조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건의 진상을 정확하게 밝혀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모든 의혹이 나옵니다. 이거는 이게 사생활로 그냥 덮을 문제는 아닙니다. 저는 그래 봐요. 이미 사인도 아닐 뿐더러 다 여기 범죄하고 연루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 1차 밥 먹고요. 여기 어느 주점 갔는데 다 요즘 이게 실시간으로 CCTV 다 찍히잖아요. 근데 갑자기 CCTV에서 한 3시간이 사라졌다. 근데 그 옆에 해밀턴 호텔이다. 만약에 이러면요. 제가 여기 뭐 불륜 의심해서 불륜도 아니죠. 뭐 이혼했다면 불륜 의심해서 조사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의혹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이제 뭐 비틀비틀 술 그 정도에 이러면 이게 술 외에 뭐 다른 걸 이게 혹시 한 게 있나? 요즘 이게 인터넷에 보면 뭐 마약부터 이게 별의별 게 의혹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동선을 정확하게 알아야 그런 게 다른 범죄가 있는지도 조사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조사를 해봐야지. 그냥 대충 음주 하나로 빨리 이게 덮어야 되겠다. 이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물론 이게 뭐 모든 언론이 집중 취재하겠지만 그래서 결국은 세 번째는 그 누가 하고 있었는지 그 같이 술자리에 있었던 남자는 음주운전을 한 게 없는지 또는 이게 문다익을 방조 혐의는 없는지 그것도 이게 조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분단위로 동선을 이게 딱 1, 2, 3차 동선을 이게 시간 철저하게 조사를 해봐야 다른 범죄나 다른 게 의혹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의혹이 벌써 이게 뭐 범칙금 주차 위반부터 또 이게 뭐 많이 노자라 위반한 게 범칙금 또 압류되겠네. 이번에 뭐 과태료 넣을 게 많던데 보니까 불법 주차에 뭐 신호 위반에 차선 위반 뭐 엄청나게 많던데 지금 보니까 이 의혹을 한 점 의혹 없이 모든 걸 밝혀서 저는 수사 결과를 발표해야 된다 봐요. 대통령에 따른 공인입니다. 일반 사인처럼 이게 프라이버시가 보호되는 게 아니에요. 왜 다른 김호중 씨나 다른 사람 다 하나하나 까발리는데 그거보다 100배, 1000배 공인이잖아요. 문다혜 씨가 공인이잖아요. 이 3대 의혹을 제가 말씀드리고 여기에 또 조국이가 뭐 또 이게 개 짖는 소리보다 더 못한 이런 게 뭐 다 큰 자녀니까 문다혜 씨가 사과하면 되지 왜 문재인가 사과해야 되느냐 이런 게 망언을 하고 있습니다. 조국이가 문재인가 사과할 필요 없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한심하죠. 그러면 이게 그렇게 사인이면 그러면 이게 문다혜는 왜 청와대에 공짜로 살았습니까? 청와대에 왜 공짜로 살았냐고. 왜 태국까지 갔는데 경호원들이 다 태국까지 가서 경호를 해주고 다 하느냐고. 태무에도 지금 경호원이 문재인 몇 명이야. 나라에서 주는 월급이 몇 명이고 보좌진이 몇 명인데 그게 대통령이 자녀 책임이 없다고? 조국이 너야 뭐 조민이나 너 아들에게 뭐 조원이나 아들 잘못한 게 뭐 사과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재명이도 이게 뭐 자기 아들 도박하니까 아들도 크면 남이라는데 이런 인식이 잘못된 거예요. 나라에서 얼마나 이게 문다혜한테 지원해준 게 많습니까? 그 다음에 문재인한테 해주는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이게 그렇게 음주는 살인행위라고 강조했던 문재인이가 딸이 이렇게 잘못했으면 국민 앞에 정중하게 사과하는 게 이게 맞는 거예요. 꼭 뭐 생물학적 나이가 성인인데 왜 부모가 해야 되느냐?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YS나 DJ도 아들들 비리 있었을 때 고개 숙여서 사과했습니다. YS나 DJ 김영삼, 김대중도 아들 홍삼 트리오 또는 김현철 씨 문재인 때 국민 앞에 사과했잖아요. 그렇게 음주가 살인행위라고 했으면 문재인도 국민 앞에 사과하는 게 맞지. 어디 나이가 20살 넘은 성형이니까 지가 알아서 해야지. 왜 문재인이 사과하냐 이런 망언을 하고 있는 게 조국입니다. 조국이에요. 하여튼 이 사건은요. 앞으로 이게 파장이 저는 계속될 거로 보고 문다혜 수사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줄 거로 봅니다. 이미 여론은 싸늘하게 완전히 문다혜한테 이미 돌아서고 있습니다. 일말의 동정 여론이 없는 거예요. 엄청난 행위를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아직도 대국민 사과도 없고 계속 그 축소 은폐하려고 이렇게 뭉개고 있습니다. 제가 말한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기 문단인데 넘기기 전에 작년에 2번이나 대형 사고 났는데, 야, 이게 전직 대통령이 사고 나면 이게 엄청나잖아. 실제 누가 탔는지, 이거는 이게 사고 경위는 뭔지, 혹시 그때도 문다이가 타다가 뭐 이렇게 은폐한 게 있는지, 이런 걸 철저하게 한번 옛날 2건의 사고를 조사해 봐야 된다. 그 다음에 차량의 동선 이동, 이거야 블랙박스 법문 오잖아요, 다. 왜 제주도에서 걸렸는지, 제주도의 별장과 문다이가 제주 사령과는 관련이 없는지, 이런 걸 철저하게 조사해 봐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거기에 같이 있었던 남자 1명이냐 2명이냐 뭐 지금 보도 나오죠? 거기에 거자도 음주운전 위반이 없는지, 또는 방조 혐의는 없는지, 무엇보다 시간대별로 동선을 재구성해서 혹시 이게 호텔에서 뭐 마약이든 뭐든 이런 데 여러 억이 놓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 불륜까지는 말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몇 시간 또 비면 그것도 문제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모든 걸 철저하게 조사해서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지. 절대 경찰이나 문재인 측에서 이걸 대충 간단한 음주로 꼬리 잘라서 그다음에 넘어가자. 이런 데 꼼수로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